안녕하세요. 코인이 알고 싶다의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코인 시장을 비롯해서 각종 미스테리 범죄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대량의 비트코인이 한 거래소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과연 누가 그 돈을 훔쳤고 그 엄청난 돈들은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해당 답변은 2022년 2월에 공식화되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전 포브스 기고자이자 아마추어 래퍼로 활동하던 여성과 그녀의 남편이 체포되어 46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법무부는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자금 압수를 발표했습니다. 사라졌던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회수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해킹, 대규모 절도,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아주 독특한 부부, 매우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필히 집중하셔서 겁대가리 없는 이 한 부부의 수십억 달러 강탈 사건을 추적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코인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비트코인이 도난당한 곳 비트파이넥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2년 설립 이후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는 항상 수상쩍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킹, 손실 은폐, 은행을 찾지 못한 일 등, 그리고 CFTC의 벌금 부과까지 발생한다는 건 매우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재앙은 2016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홍콩에 위치한 이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거의 12만 개의 비트코인이 사용자 지갑에서 직접 도난을 당했습니다. 거래소는 즉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출금이 중단되고 거래 또한 멈춰버렸습니다. 해킹 소식이 퍼지자 비트코인 가격은 2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해킹된 것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이 거래하던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트파이넥스 고객들은 보유 자산의 36%가 강제로 줄어들었고 그 손실에 비례하는 토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은 즉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해커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들을 추적하는 데는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말았죠. 해킹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100%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사용자의 지갑을 보호하기 위해 비트고라는 제3자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비트고 서버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커는 시스템을 조작해 모든 비트코인을 자신이 지정한 계정으로 보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해킹 이후 수년간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도난당한 코인의 움직임을 블록체인을 통해 매의 눈으로 주시를 했습니다. 모두가 코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볼 수 있었지만 그 코인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죠. 곧 이 코인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전반에서 거래가 금지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 말은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전체 12만 개 중 약 2만 5천 개, 즉 21% 정도 되는 물량이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이동했습니다. 코인들은 잘게 쪼개져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이 되고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일부는 우버, 월마트, 플레이스테이션 등 기프트카드 구매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탁된 비트코인 중 일부는 금과 NFT를 사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었죠. 일부 블록체인 분석가들은 나머지 도난 비트코인의 일부가 다크넷의 현금화 서비스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크넷에서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누군가가 수수료를 떼고 동일한 현금을 진공 포장해 비밀 장소에 남겨둡니다. 이후 사용자에게는 현금을 찾으러 갈 수 있는 정확한 GPS 좌표가 제공이 됩니다. 그 외 대부분은 비트코인은 움직이지 않고 4년 반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옮기는 것이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이죠. 너무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8월 갑자기 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해커의 지갑에서 새로운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범인들이 이제 오랜 기다림에 지쳐 이제는 탈출을 시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거래 방식으로 코인을 여러 조각으로 쪼갰지만 결국 모든 코인이 다시 동일한 지갑에 모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전개였죠. 이 움직임은 당국의 경계를 자극했고 곧 피말리는 추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립틱 같은 특수 툴을 사용해서 복잡한 코인 이동 경로가 추적되기도 하였었죠. 조사 끝에 이 암호화폐 지갑이 34세의 스타트업 창업자 일리아 리히텐슈타인에게 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히텐슈타인과 그의 아내 헤더 모건은 돈 세탁 공모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이 도난당한 코인이 부부 명의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기묘해집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러시아계 미국인으로 시카고에서 성장했고 위스콘신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나지만 항상 방어적인 태도로 벽을 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였지만 체포 이후 모든 초점은 그의 아내 헤더 모건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여러 성공적인 회사를 창업한 연쇄 소프트웨어 기업가입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23살에 혼자 시작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익성 있는 회사입니다.
그녀는 포브스 기고자로도 활동을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이 사이버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들과 함께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트파이넥스 해킹 때 뚫린 바로 그 비트고와 사이버 보안 토크를 진행하기도 하였었죠. 하지만 이것은 기이한 일의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모건은 스스로를 월스트리트의 악어라고 칭하며 소셜미디어에서 새롭게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추어 래퍼로도 활동을 하며 라질칸이라는 예명 또한 사용했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었죠. 이는 칭기스칸을 참고해 만든 이름이지만 더 화려하게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뮤직비디오, 틱톡, 랩 영상은 솔직히 말해 북한 고문용 영상이나 어울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스꽝스러운 SNS와는 달리 그녀는 소셜 엔지니어링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2019년 그녀는 어떤 곳이든 소셜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TV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있을 때 가짜 친구와 통화하는 척하면서 주변 대화를 엿들어서 중요한 핵심자들의 이름을 알아내라. 그런 다음 독점 파티에 들어가라. 또 다른 팁은 목표 인물들을 가까이 따라가면서 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임드랍, 즉 유명인 언급하기 역시 유용한 기술로 꼽혔습니다. 세미나 설명에는 그녀가 과거에 소셜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블랙마켓과 지하경제에 침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술이 비트파이넥스 보안에 발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20대 시절 모건은 세계를 여행하며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터키어, 아랍어, 광둥어 등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웠습니다. 2014년 그녀는 세일즈포크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업들의 영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 회사가 돈 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2017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포브스의 총 47편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바이스가 그녀를 아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건을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또한 매우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속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들은 모건이 돈 세탁과 사기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토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서 돈 세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2019년 부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하며 가짜 신분과 위조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금융계좌를 개설을 했고 상황이 나빠지게 될 경우 미국을 떠날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계획은 무산이 되고 말았죠. 연방 요원들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활동이 이제 마치 하나의 스파이 소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 집행기관은 리히텐슈타인의 디지털 지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 결과 36억 달러가 그 지갑에서 압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클라우드 저장소 계정 안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 파일에는 2000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그에 해당하는 개인 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허술한 보관 방식이었죠. 당국이 이를 어떻게 파일을 해독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이 지갑들이 비트파이넥스 해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가짜 신분증과 여권을 파는 다크웹 사이트 사용 기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VPN을 사용했지만 자기 이름과 이메일, 집 주소를 그대로 쓰고 심지어 도난당한 비트코인으로 VPN 요금을 결제했습니다. 결국 게임은 끝났습니다. 전체 도난 코인 중 약 4%만이 성공적으로 세탁이 된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아침 뉴욕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해당을 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 사기 공모 혐의로도 기소가 되었으며 이는 최대 징역 5년형입니다. 맨해튼 판사는 리히텐슈타인 보석금을 500만 달러, 헤더모건의 보석금은 300만 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 부부가 정말로 46억 달러 규모의 절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법무부는 이들이 실제로 거래소를 해킹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난 코인이 그들의 지갑으로 들어왔고 다른 이들과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들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아직까지도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2019년에 2명의 이스라엘 형제가 이 해킹과 관련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부부가 단지 정부의 희생양에 불과하며 FBI나 다른 기관의 조작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법무부의 기소 내용을 보면
증거 같은 경우 모두 이 괴짜 부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침대 밑에서 버너폰이라고 적힌 가방이 발견되었고 또한 컴퓨터 폴더에는 위조 여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단독적으로 행한 범행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배후의 더 큰 세력들이 이 부부를 희생양 삼아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며 배부르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기괴한 한 부부가 블록체인 사이버 공간에서 6년간 이어진 디지털 추격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부는 이상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놓고 너무 티나게 숨어 있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